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좀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는 같아서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류준열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고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인데 누군가가 쓱 하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성범죄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그 딸이 누군가가 데리고 갔는데 이제 성범죄자를 갖다가 의심을 하게 돼서 몸싸움을 하다가 보니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다치게끔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였구나라는 생각에 저쪽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데 그 친구가 살아나요. 또 환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어떠한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그 광기가 조금씩 이제 보이면서 이 목사가 정신줄을 놓게 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상황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전개가 돼가지고 난 보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전 단계가 조금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 이야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느끼면서 갔으면 했는데 상황을 갖다가 너무 먹여줬다. 단서만 있었다. 정직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었죠. 맞아, 이 작품이 연상호 감독님 네. 지옥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치. 기대가 나름 저도 컸었어요. 하지만 아까 형이 얘기했다시피 앞쪽에 포진되어 있는 어떤 등장인물들이나 그게 너무 정직해. 너무 정직했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물들을 니주를 깔고 그 인물들 나중에 주워 먹는, 그러니까 씨 뿌리기, 씨 주워 먹기, 그 시나리오 기법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너무 급하게 주워 담다 보니 뚝뚝뚝 시퀀스들이 떨어져 있는 느낌들이 많이 저도 느껴졌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주인공이죠. 그런 것들을 잘 주워 먹는 역할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연기가 나빴다, 좋았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노멀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성범죄자 정말로 힘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더 힘들어야 돼. 그런 것들을 참 잘하시는 분이 제 개인적으로 나홍진 감독님이세요. 캐릭터 라이징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거친감, 굉장히 처절한 감. 근데 그것도 이제 감독 성격인 것도 같아. 나홍진 감독님은 참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어두운 이면들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 근데 이 연상호 감독님은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 같다는 것은 분명히 보였어요. 그건 있었어. 약간 어떤 허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 영화 대사 속에서도 나오지만 파레이 돌리아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패턴을 보고 뭐 예를 들어 구름이라든가 그런 무작위 패턴들을 보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것과 결합이 되면 뭔가 나한테 계시를 주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착각 현상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자기가 보는 것을 믿고 싶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고찰인 거지. 사실 이것도 칼라 프린터에 이 범죄자 얼굴이 번지는 어떤 그런 형상의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가 이제 딱 찍어놨는데 이게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에 이제 살짝 물도 새고 이제 물에 의해서 그 사진이 좀 번지죠. 그런 것들은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기있고 좋았어. 근데 이런 것이 난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술 영화에 참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좀 더 부각이 됐다면 이 작품은 뭔가 생각하게끔 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을까라는. 어찌 보면 되게 연극 희곡집 같은 느낌도 들었었거든. 이걸 갖다 연극으로 풀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게, 왜 연극에서는 그 점점점을 갖다가 느끼게끔 하거든. 그 점점점이라는 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져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형이 얘기한 그 연극적으로 풀었을 때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을 때 감정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되게 많아. 그 류준열이라는 캐릭터도 참 그런 게 아쉽다라는 게 그게 연극이라는 무대 하나의 정지된 화면을 보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움직이는 거는 배우들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배우의 어떤 감정 변화를 사람들이 오히려 연극은 흡입력 있게 빨아들여야 되는 어떤 연기들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래서 형이 얘기한 그 연극적으로 이 작품이 됐다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는 나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보면서 왜 보통 이제 1위 드라마 봤을 때 그 다음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거야 이런 상황 갖다 다 삐지를 다 깔아놓잖아요. 장면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형사 아버지 맡으셨던 분이 도용구 씨라고 원래 이제 성우하시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알아요? 개인적으로 제 아는 형님 친구분 이제 거의 막판에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상황들이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마크가 있고 그게 앞전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굳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이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뜬금없는 너무 느낌이 있어. 왜냐하면 끝에 몰려져 있었어. 그런 공사 현장에. 물론 이제 그게 앞쪽에 대사나 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공사는 어때서 이런 대사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미스테리함을 좀 비춰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광일이 형이 이제 거기 광희 형이 누굽니까? 그 작품에서 그 큰 교회 목사님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최강희 씨인데 이제 저 연극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선배님인데 추미익 선배 동생? 네, 맞아요. 네. 형이 맡은 그 역할의 코드가 가장 인간적인 코드라고 해야 되나? 어찌 보면 교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업이죠. 큰 교회를 갖다가 맡을 수 있을 정도면은 어마무지한 이제 사람인데 아들내미의 실수로 인해서 구성애로 그냥 막 울면서 얘기하면서 신도들하고 바람을 피워서 신도하고 그 신도가 꼬셨다. 근데 그게 오버되지도 않고 너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스스로가 신이고 스스로가 용서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다 좋게 본 거네.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어떤 광기 어린 나중에 뭔가가 보여줄 줄 알았어. 그럼 난 이분이 처음에 등장도 그렇고 약간 음흉하게 느껴졌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남들은 되게 힘들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쉽게 그냥 일차원적인 감정으로 막 얘기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연기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출이 그 류준열이 맡은 그 목사 역할도 큰 교회 목사의 신복이었잖아. 근데 이 둘의 어떤 관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야비함도 봤을 거라고. 그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한 군데 보이고 나서 뭐 시퀀스 하나 보이고 나서 회상이든 그리고 나서 그런 노멀하게 나오면 어떤 호흡이 있을 텐데 그 뉘앙스만 주고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이런 것들이 형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연기적인 어떤 부분과 이미지적인 부분이 하레이 돌리아라는 이 현상을 더 강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지. 그 장면 역시도 나온다고. 그치. 쭉 보는데 그림자로서 갑자기 예수 같은 형상. 계시구나. 그래서 왜 마지막에 보면은 유진은 스스로가 그걸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장면이 그래요. 만든 게 아니고 막 어떻게 지우려고 하지만 뭐 그렇게 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그건 보고. 좋았어. 참 마지막 장면은 참 좋았어. 무슨 영화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표현이라든지 강약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웠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연상호 감독님이 참 넷플릭스에 어떻게 보면 공장이지 않을까. 계속 찍어내요. 1년에 한 3-4편씩 찍어내는 것 같아. 물론 이제 그것도 능력이에요. 굉장한 그건 능력이죠. 찍어내다 보니 교과서적인 흐름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긴 해요.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하신 분이니까. 이 연상호 감독님의 사입이라는 애니메이션은 굉장했어요. 야, 이거 미친 애니메이션이다 싶을 정도로. 이분이 분명히 그러한 센스나 감각은 있으신 분이야.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톤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이제 이 배우들한테 그거를 디렉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필요해.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느껴지는 게 잘하시는 분이 파묘 찍으신 분. 그분은 영화야. 사실 그치. 그 작품 파묘는 좀 영화지.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그걸 잘한다는 거 아니야.
그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를 까는 게 아닙니다.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그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근데 연상호 감독님이 참 그런 센스나 그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실사로 더 보고 싶은데 그 길을 잘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아쉬운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광일 그 배우님하고는 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작품을 같이 한 적은 없어요. 강일이 형하고. 최강이라는 배우의 연기 스타일을 갖다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그분이 나오는 이제 이 미디어에 나오기 전에 연극 갖다 좀 많이 봤었고 그 형도 이제 나처럼 또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어떤 거요? 그때 그러니까 연극이었을 거예요. 연극 제작을 갖다 이제 크게 좀 하려고 형님은 하다가 뭐 어떤 제작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오페라는 직접적으로 또 제작을 했었었고 뭐 어떤 내용에? 카르멘하고 그다음에 사랑의 묘약하고 이제 얘네들을 갖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서 이제 오페레타 형식으로 해가지고서 오페레타 형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또 노래는 이제 성악적으로 하는데 스토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말로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노래와 같이. 네, 같이 하는. 그래서 형님은 그걸 제작하려고 했을 때 그 광일 형님 아니 저는 그걸 제작해갖고 말아먹었고 근데 나보다 그 전에 강일 형도 이제 말아먹어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형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노가다 때려 다니고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술을 갖다 참 많이 마신 사람 또 그때 저기 기생충에서 많이 뜨는 그 가정부 역할을 하셨던 이정 배우님 정은이 누나하고 강일 형하고 같이 또 조그만 연습실을 갖다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형도? 네. 아니 나는 둘이? 아니고 둘이 그 두 분은 다 잘 되셨네. 잘 됐죠. 근데 형님은 나보다 아직 한참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이가 나도 이제 앞으로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뭐 틱톡도 틱톡도 지금 촬영을 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쇼폼 드라마 배우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렇지 연기 톤이 아무래도 다르지. 이게 완전히 다른 거라서 나도 지금 공부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희가 찍은 작품도 이제 곧 릴리즈가 탈주의 동물기도 이제 OTT에서 4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오픈을 하니까는 국내 OTT 국내 OTT 그리고 뭐 IPTV IPTV라든지 이쪽에서 오픈하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누가 까더라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중에 누군가는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또 누군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또 까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는 자리도 한번 그것도 괜찮지. 가져보시죠. 어때 또 얘기가 되네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되지 않을까? 근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게 알맹이가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또 그래도 그 껍데기는 아니니까 알맹이겠지 뭐.